기아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5%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4.4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18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그 드라마를 압축해서 유튜브에서 내용을 봤는데 제목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감사한지 몰라가지고 호기심이 나서 눌러봤더니 오디트라고요. 횡령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 교묘하게 비리를 저질러 이속을 챙기는 횡령범들을 냉정한 분석과 판단으로 찾아내는 사람들, 바로 감사입니다. 오염된 사회의 경정을 울리기 위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염된 사회인지 이런 드라마도 또 나오네요. 대부분 검사 얘기, 그 다음에 변호사 얘기, 의사 얘기, 어떤 경우에는 열혈사제, 이런 것도 이제 드라마 소재 작가들이 만들고 있는데, 감사를 소재로 해서 드라마 한 거는 좀 새롭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소개한 걸 보면 활약한 유쾌하고 통쾌한 오피스 수사 관극이다. 오피스 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제 경험상 드라마는 건설회사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러나 배임 횡령 사건들은 오히려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최근에 더 발생하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는 많이 접했죠.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느끼는 것은 원가 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 200년 이상 이 산업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죠. 원가 회계에 의한 영업이익 조정, 아주 비판적인 표현으로는 조작이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빈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횡령 배임만이 오디트 대상은 아니다. 영업이익을 조작하는 거, 그거에 의해서 법인세를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익을 더 내게 한다든지, 법인세를 더 내더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 관심사는 원가 회계에 의한 영업이익 조정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또 조직에 있을 때 감사실에서 또 근무를 해본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저도 실적을 올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인정도 받았었고,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이 모양인데, 이 드라마 이름은 신차일인데, 저도 오나가에서 당신은 그 이마에 반달만 그려놓으면은 포청천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해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2조 4천억 원대, 6%가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이 9.7% 더 높게 증가했어요. 원가 회계상으로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원가 회계상으로는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스루프 관점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매출 원가가 2.1%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17.4%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1.1%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5조 3천억 원대로서 22.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2%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0조 4천억 원대로서 2%가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의 갭이 마이너스 3.9%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2.4% 상승했고요. 운영경비가 7.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9로서 0.09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5조 2,950억 원으로서 21.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81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43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익인 181억 원이 산출이 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WCAI의 증감액과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 투명성 검증 단계 1단계로 넘어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9%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운영경비가 7.8%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2조 9,700억 4% 증가했습니다. 가공비율로는 0.1% 증가했고 상승했고 재료비율로는 0.1% 하락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그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이성분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금액을 비교해내는 것부터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가 나가는데 차이가 60억 7,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비성분의 마이너스 표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갭이 뭐냐 그러면은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상품이 제외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죠. 비성분 표기에 상품 그렇다면은 비성분 표기에 상품 출고액 매출원가죠. 상품 매출원가를 별도 표기를 해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성분은 원재료 사용액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원재료 및 소모품이라고까지는 표현이 돼 있어요. 소모품은 저장품 같은 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주로 그 소모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닦는다든지 쓰는 거, 시설, 우리가 그 걸레라고 그러죠. 걸레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볼트나트 같은 거를 자재로 볼지 소모품으로 볼지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원재료로 그냥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PQ 총재재 비용도 상품의 증감액만큼 차이가 있고요. 현금흐름 표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다.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냐면
그 금액이 작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마이너스로 현금 흐름표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469억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재고가 469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554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무려 1023억 원 갭이 생깁니다. 자, 재고가 어디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빼주더라도 998억 원이 차이가 나고 작년에는 1419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현대차보다도 이 갭2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현대차인 경우에는 좀 불투명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의도적으로 영업이 이런 관계 뭐 이거로 좀 산출되는 게 좀 신뢰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현금 998억 원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이제 직선적으로 추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기아차의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 중심인데 직원 수가 198명 증가했어요. 자관 현대차 그룹이 잘 나가니까 직원도 증가시키는 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꽤 높습니다. 연간 1억 5,97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년보다도 7.9%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리다 보면 노동 생산성 떨어졌죠.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 떨어졌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거꾸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스루풋은 증가했어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레버리지율은 내려갔습니다. 차입금을 일부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아의 경우에는 회전율 하락하고 스루풋율은 올랐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그러면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 2차 추론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라고 추론을 했죠. 자, 이 현대차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원재료 가격이나 판매 가격 이거 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입증 자료가 뭐냐? 반증할 자료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봐라. 그러나 외부에서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제품 원재료 가격은 뭐 현대차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판매 가격은 1.8% 단순 평균으로 상승시킨 거로 인상시킨 거로 산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적용표를 만들어 보면은 거의 뭐 현대차하고 동일한 개념이 나옵니다. 원재료 가격이 국제 기초 원재료 가격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너무나 긴 화살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전 매입 가격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조금 뭐 매우 좀 불만인 사항이죠. 고객 불만족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대비 상반기 실적이 55.3%나 진도가 됐기 때문에 판매 예측은 뭐 또렷한 묘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 수준은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팔린 만큼 하반기에도 팔릴 거야. 계절적 수요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자동차는 계절적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운영비용 경비 기준으로 해서 64조 7,500억 정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뽑아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게 되게 있습니다. surplus상으로는.
이거를 64조 7천억을 한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10조 5,300억이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 기아인 경우에. 이것도 연간 회전율이 기아가 꽤 높습니다. 28.8회전. 1년이 12개월인데 보름에 한 번 돌면은 24회전하고 28회전, 거의 뭐 29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뭐 보름이 아니고 한 12, 3일 정도의 1회전씩 한다. 이 정도니까 재고 회전이 뭐 매우 높은, 이렇게 정도 해니까 돈을 번다고 봐요. 근데 더 욕심을 내서 30회전 하면은 67조 5,675억 원을 매출이 달성할 거고, 이 경우 영업이익은 무려 11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는 예측한 거는 소개에 생략하고 있는데, 이 예상액이 스루풋 회계 기준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스루풋 예가는 낮게 나온다. 이런 예측 통계가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거창하게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낮게 팔아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고 재고 회전율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10만 3,200원으로 14,700원이 상승했고, PBR은 118%, 1.18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34.34%, 연금공단이 6.77%, 외국인으로서 거래가 있을 때만 눈에 들인데, 모건 스탠리, 미국 글로벌 금융 자본이죠. 41.32%, 모건 스탠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